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반도체 특별법 논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 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중국은 저비용 고성능 AI 모델 딥시크 발표로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겼습니다. 이는 R&D 연구진들의 노력과 중국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중국 테크업계의 연구개발직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를 뜻하는 996 문화가 일반적이며 법정 근로시간이 있지만 노사 합의로 탄력적인 연장이 가능합니다. 세계 시가총액 1위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도 고강도 근무 문화로 유명합니다. 지난해 새벽 1, 2시 근무, 주 7일 연속 근무 사례가 특이한 일이 아니라는 블룸버그 보도는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파격적인 보상체계와 고소득 전문직은 근로시간 규제 예외를 허용하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이라는 제도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합니다. 일본 역시 2018년부터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하여 일정 연봉 이상의 연구개발 인력에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대만의 TSMC 역시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강도 높은 업무 환경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주 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과 생산 라인 운영에 시간이 부족한데도 법적 제약이 가로막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대로라면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은 반도체 특별법 토론회를 보니 눈앞이 깜깜합니다. 실용주의 코스프레는 하고 싶고 민주노총 눈치는 봐야 하니 두루뭉실한 이야기만 늘어놓으며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융투자소득세 논란에서 봤던 이재명식 두 길 보기에 매우 유감입니다.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 지가 언제이고 양당의 정책위 의장들이 만난 것이 도대체 몇 번입니까? 어제의 맹탕 토론회는 입법 권력을 독점한 이재명 대표가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계를 향해 해줄까 말까 조롱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본인은 중재자 이미지를 얻고 욕먹는 것은 친명 의원들에게 떠넘기는 기만적인 역할극은 금투세 한 번으로 충분합니다.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반드시 2월 중에 반도체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지 세력의 눈치가 아닌 기업의 절박한 현실을 직시하도록 당과 정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한국 반도체 이대로 가다간 정말 죽는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공학한림원 반도체 특위위원장 이혁재 서울대 교수는 작년 연말 한국 반도체는 선도적 투자 경쟁력을 잃어가고 투자 이익률이 낮아지며 투자의 악순환 고리로 진입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하며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역설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 반도체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안 내용 중에 다른 부분들은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반도체 특별법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부분은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반대로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상임위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대만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연구 시간을 투입하며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직된 주 52시간제 때문에 필요한 순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간 반도체 연구 현장에서는 주 52시간제로 발생한 비효율로 연구 개발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필요할 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휴식이 필요할 때 쉬는 연구 인력들의 연구 행태를 주 52시간제가 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 주 50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 특별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당정협의가 반도체 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가 되기를 바라며 함께해 주신 국회의원님과 장 차관을 비롯한 여러분의 고견을 당부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이철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 산자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철규 의원입니다. 중국의 저비용 초고성능 AI 딥시크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해외 각국에서 첨단 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지만 우리는 수출의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특별법조차 거대 야당인 민주당의 목리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반도체 특별법이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역시 수용할 것처럼 떠들더니 결국은 결론을 아직 못 냈다고 합니다. 입으로만 실용, 민생을 외치는 민주당스러운 허망한 결말입니다. 그동안 저는 산자중기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반도체 특별법과 고준위 특별법, 전력망법, 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의 통과를 야당 측에 촉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제대로 논의에 임하지도 않으면서 국민의힘이 파행을 주도했다며 선동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협치를 바탕으로 상임위를 이끌어온 위원장으로서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쏟아질 것이라는 현장의 절박함 속에서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신속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자 합니다. 민주당이 얘기하는 실용과 민생이 공상허언이 아니라면 미래 먹거리 법안들이 발목 잡기를 멈추고 하루라도 빨리 법안 통과에 협조해 주기를 촉구합니다.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안도 확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난해 5월 전기본의 실무안이 발표된 이후 민주당의 발목 잡기 탓에 9개월째 공전 중입니다. 본인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전기본의 국회 보고 절차를 의결 절차인 것처럼 호도하여 국가계획에 제동을 거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민주당이 계속해서 무책임한 태도를 고수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산업계가 떠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경제와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 경쟁력을 위한 법안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님, 민노총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부 장관입니다. 우선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성동 원내대표님과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규제 완화를 위해 애써주시는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님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야흐로 AI 시대입니다. 엔비디아가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얼마 전 같은데 벌써 딥시크라는 기업이 나타나 전 세계인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엔비디아와 같은 수요 기업의 발주에 따라 부품 형태로 공급되는 중간재입니다. 수요 기업이 요구하는 시간 내에 집중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고스펙의 반도체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한순간에 잃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 기업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서는 반도체 R&D 핵심 인력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핵심 R&D 인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규제가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R&D 인력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자유롭게 근무하기가 곤란하고 성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로시간 확보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을 보더라도 R&D 인력에 대해서는 여타 근로자와 동일한 잣대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곳은 없습니다. AI와 함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환경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 반도체 기업만 근로시간 규제라는 돌덩이를 안고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로시간 규제를 과거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미래의 우리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 분야 R&D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 적용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2월 중 근로시간 특혜를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하위 규정을 제정하여 반도체 특별법이 시행되는 8월에는 우리 반도체 R&D 경쟁력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우리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님, 또 김상훈 정책위 의장님, 또 이철규 산업자원위원장님, 우리 환경노동위원회 김영동 간사님, 또 여러 우리 의원님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우리나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반도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또 우리 경제를 살리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이 반도체 특별법을 마련해 주시고 통과시키기 위해서 애써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실 이 반도체 특별법은 너무나 간단한 법인데 통과되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과 업계에서 다들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이제 조금 희망의 빛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는 분초를 다투는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 인력이 시간의 제약에서 벗어나서 유연하게 일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가 필요하다고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산업계와 정부와 여야가 힘을 모아서 우리 반도체 산업이 세계적 속도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올해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전망이 많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재도약해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이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생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국민 모두의 책무입니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인프라 지원과 연구개발 인력이 혁신할 수 있는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모두 필요합니다. 여야 합의로 반도체 특별법을 원안 처리해 주신다면 우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성과에 상응하는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시행에 차질 없이 모든 준비를 다하여 우리 반도체 산업이 발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